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파고다 1타 토익에서 RC를 맡고 있는 김나래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5월 23일 토익 적중 특강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음가짐 딱 잡으시고요. 학생들이 몰리는 여름방학 전에 저희 특강과 함께 같이 고득점을 목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요. 문제를 당연히 먼저 풀어오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고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여기 특강 보이시죠? 특강 클릭하시고 토익 시험 대비 클릭하시면은 문제팩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샘플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1번 들어가도록 할 건데 이런 파트 5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법 문제가 있고 어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이것이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를 구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딱 봤더니 사실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조금 더 문법스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현장에서 쌤이 수업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를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막 해석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얘는 해석보다는 얘들의 특성을 기억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빈칸의 앞뒤를 먼저 조금 보도록 할까요? 자, 빈칸에 with라는 전치사가 딱 들어가 있었고요. 빈칸을 봤더니 one이라는 대명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명사 앞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이것이 누가 형용사이고 이것이 누가 대명사인지를 딱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얘네들 특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nother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실 부정 형용사와 부정 대명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형용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단독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another은 여러분 뒤에 명사를 가져올 때 여기 on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즉 한 개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단수 명사를 가져온다. 이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명사로서도 여러분 한 개를 뜻한 단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each other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대명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서로라는 의미이고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랑 동의어가 여러분 one anothe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서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또 기억할 거는 이 대명사는 여러분 조금 특이하게 주어 자리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가 선택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주어 자리 빈칸이다. 그럼 여러분 이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other이라는 거에 우리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other이라는 단어는 자, 언뜻 보기에는 대명사처럼 생겼죠. 하지만 얘는 여러분 무조건 형용사 역할만 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 사용 불가해요. 뒤에 명사를 가져올 때는 무슨 명사를 가져오냐? 두 가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복수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other 복불. 다시 한번 other 복불. 다른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others라는 단어는 대명사로서의 역할만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란 뜻으로 뒤에 명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선택지를 봤더니 명사를 취할 수 있는 건 사실 A번과 C번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뒤에 명사를 봤더니 여러분 가산 단수 명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이다? A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어색하다고 하시면요. 캡처를 하셔서 여기 있는 부분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선택지를 봤더니 여러분 단어가 조금씩 변해져 있죠. 이거는 지금 문법을 넣는 문제이죠. 그럼 빈칸 앞뒤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앞에 for이란 전치사 있었고요. 뒤에 of란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품사가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여러분 아마 명사라고 해서 C번이 정답이다 라고 했었으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명사는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선택지에 여러 가지 명사를 주고 나서 가산 불가산 명사를 따지거나 아니면 한정사 유무를 따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에 다른 명사가 있는지를 꼭 봐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 명사가 또 어떻게 나오냐? 명사처럼 생기지 않은 단어를 넣어놓고 이게 명사다라는 거를 넣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요 문제가 조금 그런 편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C번도 사실 명사였었지만 A번, D번도 명사였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였었거든요. 우리
우리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delegate란 단어는 여러분 A2로 끝났기 때문에 물론 동사 뜻이 있습니다. 위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대표자라는 사람 명사 뜻이 있다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라는 사람 명사 뜻이 있고 delegator이란 표도 대표자라는 사람 명사 뜻이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 사실 해석을 해봤을 때 대표자들을 위한 환영회에 참석할 것이다. 또 해석도 다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준비한 팁이 있죠, 여러분. 당연히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사물 사람 명사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해석부터 들어가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한정사 유무부터 사실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 명사는요, 한 명, 두 명, 세 명 셀 수 있는 명사이거든요. 영어에서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는요, 단복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 단수들이 정답이 되려면 앞에 언더와 같은 한정사가 무조건 붙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정사가 없죠? 그러면 복수명사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S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명사의 몇 번 정답이냐? D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물 명사 나왔을 때 특히나 사람 명사 나왔을 때 한정사 유무 무조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한정사가 없다면은 복수명사가 정답이다. 근데 만약에 앞에 한정사가 다 잘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delegation이라는 표현은 대표단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대표단은 여러분 가산 명사이고요. 위임은 여러분 불가산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 봐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여러분 A, B, C, D 딱 선택지를 봤더니 지금 단어가 다 조금씩 달라져 있죠. 이거는 어휘 묻는 문제이구나. 근데 여러분 토익에서 요즘 어휘 묻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약간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 해석으로만 접근하는 어휘 문제도 있는가 반면에 요즘에는 문법적인 특성으로 접근하는 어휘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3번 문제가 조금 더 문법적인 특성을 접근하는 어휘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into라는 전사 뒤에 어쨌든 명사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무조건 해석으로 접근하면은 C번 오답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얘가 이제 진행이란 뜻이 있죠. 그럼 한번 해석을 조금 넣어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이요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월 1일 시작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 정답 몇 번이냐면은 B번의 effect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앞에 print라는 동사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print to effect라는 표현은 시행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우리가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BPP 형태의 수동태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be print to effect 시행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랑 우리가 동의어가 coming to effect 얘도 시행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이렇게 B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짝단어가 있기 때문에 짝단어를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지만 이런 어휘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명사 어휘들이 어떻게 조금 시험에 나오는지 그 예시 조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procedural은 절차란 뜻인데 얘가 조금 시험에 나올 때는 뒤에 전사 for를 같이 조금 기억하는 문제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procedure for 뭐뭐에 관한 절차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progress는 여러분 진행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나올 때는요. 앞에 in progres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be in progress 하면은 진행되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ondition은 뭐 상태, 조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사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사실 딱 선택지에 여러 가지 뭐 전치사랑 접속사랑 이런 게 좀 섞여져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딱 선택지를 보는 순간 이것이 해석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따지는 문제구나 라는 걸 눈치를 탁 채셨어야 돼요. 자, 우리 전치사 접사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학생들이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보통 해석으로 접근하는데 여러분 요거 절대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전치사 품사는 여러분 뒤에 뭐가 오죠? 명사라던가 아니면 ing 형태의 동명사가 이제 올 수 있죠. 근데 우리 접속사 품사들은 뭐예요?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완벽한 절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접속 부사라는 품사는 여러분 품사가 부사예요. 대발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품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이기보다는 뒤에 이렇게 콤마를 무조건 이제 붙여옵니다. 연결어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이것이 전치사이고 이것이 접속사이다를 먼저 구분을 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봤더니 수요라는 주어 나와 있었고요. has라는 동사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라는 주어 들어와 있었고 has been reduced라는 동사 또 한번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 자리에 무슨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죠.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해 보이겠죠. 그러면 선택지를 봤을 때 여러분이 전접부가 이렇게 딱 빠르게 캐치가 되도록 1초 만에 나오도록 여러분이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굉장히 조금 힘든 아이죠. 그럼 우리가 얘들 안다 치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in order that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접속사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를 가져올 수 있죠. 그다음에 despite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고 얘들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여러분 얘랑 동의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in spite of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같이 전사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때문에란 표현의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therefore이란 표현은 여러분 접속 부사예요. 즉 접속 부사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콤마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접속사 역할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선택지를 A번, C번 이렇게 두 가지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접속사가 두 개일 때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해석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천연 고무의 수요가 그죠? 감소했대요. 또한 tremendously 엄청나게 감소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자동차의 판매가요 감소했대요 20%까지. 그러면 여러분 문맥상 어울리는 거 혹시 찾으셨어요? 아, 새로운 자동차의 판매가 20%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고무에 대한 수요도 또한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다? C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누가 전치사이고 누가 접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은요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 이메일로 전치사 접사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을 봤더니 여러분 선택지가 지금 죄다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동사가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선택지에 동사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자리부터 판단을 좀 해보죠. qualified candidate,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 이란 주어 나와 있었고 동사 밑줄 그어져 있는 것 같고요. 뒤에는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 묻는 문제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가짜 동사를 지을 줄 아셔야 된다. 여러분 가짜 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뭐 투부정사, 즉 to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ing 혼자 시작하는 애들은 여러분 동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가짜 동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꼭 뭐를 생각해야 되냐? 동사의 수일치, 동사의 시제, 그 다음에 동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동사의 수, 시, 태라고 쌤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묻는 문제다. 그러면은 수시태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일치를 봤을 때는요. 주어 동사의 관계를 따져주는 걸 우리가 수일치라고 하죠. 자, 앞에를 봤더니 지원자들이란 복수주어이죠. 자, will, would, will 여러분 미래나 과거는 수일치와 상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have라는 복수동사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를 볼까요? 여러분 part 5에서 시제 묻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tomorrow, yesterday 어떤 이런 표현들을 좀 같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런 표현들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시제를 사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맨 마지막 뭐를 본다? 태를 보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 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동사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능동이고 어떤 것이 수동인지를 좀 구별을 먼저 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동태는 뭔 PP더라? 그렇죠. 비동사 뒤에 PP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다고 하면은 동사 길수록 이렇게 거꾸로 한번 봐봐요. PP 앞에 이렇게 비동사가 딱 들어가 있다. 그게 수동태예요. 근데 여러분 A번, B번, D번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럼 얘는 다 능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수동은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능동 뒤에는 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올 것이고 수동태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아닌 뭐 전치사, 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붙어 있죠. 그럼 빠르게
함께 여러분들이 빈칸 뒤에 목적어 유무를 보셔야 되겠네요. 자, 뒤에를 봤더니 via telephone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목적어라고 보나요?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요 단어는요. 뭐뭇을 통해서란 표현의 전치사예요. 그럼 요거는 묶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전치사구가 또 되는 거죠. 여러분 전치사구는요. 절대 목적어로 보지 않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바로 수동태인 몇 번 정답이다? C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연락받을 것이다. 해석상도 괜찮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요. 동사의 밑줄 그려져 있다. 그러면 가짜 동사 지우시고 수, 시, 태 요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을 봤더니 지금 앞에 딱 더가 있었고요. 뒤를 봤더니 options라는 명사 딱 들어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 명사 앞에는 어떤 애들이 우선 올 수가 있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우선 올 수가 있죠.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여러분 형용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보이지는 않을 때는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를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분사는 우리가 두 가지 모양이 있죠. ing와 ed 모양이 이렇게 딱 bd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를 봤더니 사물이네 해가지고 d번이겠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감정 관련 분사입니다. 이런 요 감정 관련 분사 도대체 뭐지? 이런 감정 관련 분사는 말 그대로 감정과 관련된 분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쁘다, 슬프다, 뭐 신난다 이런 분사들이 있죠. 자, 그런 분사들을 이제 딱 선택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난다라고 할 때 I'm excited예요? I'm exciting이에요? 맞춰보세요. I'm excited? 드죠. 그 다음에 영화가 재밌다 할 때는 뭐예요? The movie is exciting.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사람이면 뭔가 사람은 감정을 받는 역할을 하죠. 영화를 보고 슬퍼지고 막 영화를 보고 기뻐지고 이러잖아요. 즉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사람이면 수동의 의미를 지닌 PP, 요 과거 분사를 씁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사물이면요. 사물은 뭔가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지닌 ing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가 딱 감정 관련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빠르게 체크를 조금 해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뒤에 option이라는 표현이 이제 딱 나와 있었잖아요. 자, 사물이네요. 그 다음에 bewildering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bewildering이라는 표현은 혼란스럽게 하는 이란 감정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이 되는 거다? B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요거에서 지금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 이 어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이런 interesting, interested라는 감정 관련 나왔을 때는 그렇게 헷갈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정 관련처럼 생기지 않은 단어 때문에 사실 헷갈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뽑아왔으니까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pleasing, pleased는 이런 기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pleased,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overwhelming, overwhelmed, 엄청난 압도된이라는 뜻인데 선생님 어떻게 압도하다가 감정 관련이에요?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뭔가 큰 산을 보고 뭔가 압도되는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감정 관련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fascinating, fascinated. 여러분 요거는 매혹적인, 매력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motivating, motivated. 얘도 동기를 부여받은 이란 뜻입니다. 감정 관련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worry, 걱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감정 관련에 속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만약에 분사로 딱 선택지 나와 있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감정 관련이기 때문에 주체를 찾아서 내가 표현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캡처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7번 문제도 아주 또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빈칸 뒤에 딱 이제 submitting이라는 표현에 뭔가 이렇게 ing 딱 들어가 있었고 선택지를 봤더니 선생님이랑 배웠던 전치사랑 접수사를 넣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사를 가져오는 전치사인가 C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여러분 우선은 C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여러분 동안이란 뜻의 뒤에 기간명사를 가져오는 시간 전치사이거든요. 여러분 얘는 뒤에 참 특이하게 명사만을 취하지 동명사는 취하지는 않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오답들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how는 어때요? how는 여러분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how to 뭐하는 방법 이렇게도 이제 쓸 수는 있습니다. Anyway, ing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if나 when이나 딱 들어있는데 선생님 쟤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쌤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들은 이거 뭐를 묻는 문제인지 딱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입니다. 우리 요 특강을 듣는 학생들 중에 분사 구문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씩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를 두 개를 이제 써도 괜찮겠지만 주어가 똑같은 주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줄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고 동사 뒤에다 ing를 붙여서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들어가 있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pp로 시작하고 콤마가 들어가 있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접속사의 의미를 조금 강조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뒤에 이렇게 ed나 ing 형태의 분사 구문이 남겨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도요 토익에 잘 나오는 것들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여러분 요것도 캡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when이나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여러분 뒤에 ing, pp 둘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when 뒤에 너는 ing를 넣을래, pp를 넣을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럴 때는 우리가 막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하면은 이게 ing구나 pp구나 알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실 해석이라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숙제잖아요. 여러분 요 문제는 요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ing는 여러분 능동이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목적어 명사가 이제 뒤에 따라오겠죠. 하지만 pp는 여러분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when 뒤에 ing냐 pp냐 물었을 때는 여러분이 빠르게 뒤에 목적어 유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while도 그러겠죠. 그다음에 after, before이란 접사는 여러분 뒤에 ing만 취하는 접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별표를 쳐줘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if와 unless, as란 접사는 여러분 뒤에 무조건 pp 형태만 취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pp, unless, pp, as, pp 이렇게 꼭 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심지어 4월 말 토익일에 여러분 as, pp가 이제 나왔었으니까 요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시 조금만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unless라는 접속사는 여러분 혼자 나오는 경우보다는 사실 누구랑 조금 잘 나오는 편이냐면은 otherwise라는 표현의 부사 표현이랑 되게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unless, otherwise, noted 이렇게 뒤에 pp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otherwise는 이런 품사가 부사이기 때문에 요 pp와 자리를 조금씩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unless, pp, otherwise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Anyway, unless 뒤에 pp 온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as 뒤에 pp 오는 거는 좀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토의되었듯이 as discussed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애들도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8번에서는 지금 또 품사를 넣는 문제가 지금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요것도 좀 오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 중에 혹시 요렇게 푼 학생이 있었어요? 앞에 to가 있네. 그쵸? 여러분 빈칸 앞에 to가 있던 빈칸 뒤에 to가 있던 여러분들이 요걸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대 to가 투부정사 to인지 아니면 뒤에 명사를 가져오는 전치사 to인지. 그래서 요거를 투부정사 to라고 봤다면 여러분 동사원형으로 A번 선택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정답은 A번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exist는 여러분 존재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냐?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라는 게 뭐죠?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는 동사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possibility라는 목적어를 얘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A번 정답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change to는 뭐뭐의 변화라는 표현의 전치사 to예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사 앞에 넣는 우리 누구의 역할을 형용사 또는 분사의 역할을 넣는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를 봤더니 여러분 분사 두 개로 B번, C번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푸신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 저는 딱 사물이기 때문에 또 C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동사는요. 우리가 BPP라는 수동태 모양으로 쓰지도 않듯이 뒤에 명사를 꾸민 때도요. 현재 분사 형태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요. 기존 버스 루트라는 표현의 B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사실 자동사를 숙지해 두는 것이 이런 문제의 오답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자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얘네들도 캡처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1, 2형식 자동사를 지금 이렇게 밑에다 적어 놓은 건데요. 특히나 remaining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2형식 자동사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란 표현이고요. 뭐 남아있는 업무라고 할 때 remaining wor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만약에 선택지 remained, remaining 이렇게 같이 나오더라도 아, 얘는 자동사기니까 무조건 ing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existing 들어가 있고요. 증가하는 rising. 그래서 여러분 증가하는 가격이라고 할 때 rising prices 뭐 이렇게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타나는 좀 별표 한번 쳐볼까요? emerging 요것도 여러분 ed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missing 잃어버린 놓친 그래서 내가 짐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짐이라고 표현할 때도 missing luggage 이렇게 표현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자동사들 꼭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9번은 솔직히 어려웠다. 그쵸? 자, 그러면 요 문제 내가 어떻게 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를 봤더니 막 이렇게 관계대명사도 있고 막 소유격도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렇게 푼 학생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뒤에를 봤더니 headquarters라는 본사라는 명사가 있어서 저는 소유격인 D번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정답은 절대 D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랑 일반 소유격의 차이점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소유격도 뒤에 명사 가져올 수 있고 일반 소유격도 뒤에 명사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관계대명사라는 건 여러분 접속사의 역할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엄청 많이 그 사실을 잊는데 접속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무조건 2개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일반 소유격이냐 아니면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냐 이런 게 헷갈린다면 동사 개수를 세시면 돼요. 자, 지금 봐도 이 주어, 동사도 들어가 있었고요. 동사가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동사가 2개 들어갔던 건 무조건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한데 일반 소유격은 여러분 그런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A번, B번, C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여러분 오늘 관계대명사 한꺼번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딱 선택지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빠르게 2단계를 걸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를 확인한다? 선행사를 확인한다. 즉 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선행사를 얼른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래서 지금 corporation이란 사물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순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순을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어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여러 가지 격들이 있거든요. 자, 사람을 꾸미는 주격은 who, 그 다음에 사물을 꾸미는 주격은 which, 사람, 사물을 꾸미는 것은 that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은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어떤 어순이 나와줘야 되죠?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즉 who 뒤에는 동사의 어순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격으로는요 사람을 꾸미는 whom, 사물을 꾸미는 which 둘 다 꾸미는 that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목적격이란 건 사실 우리가 목적어를 지우고 만들어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주어 동사가 오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이 목적격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목적어가 빠져있는 주어 타동사 어순이 오는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뒤에 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뒤에 동사나 목적어 보어를 갖춘 완벽한 절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주격과 목적격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다음에 whose 뒤에는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를 갔더니 앞에 회사라는 사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hose, where, which 다 가능해 보이죠? 그러면 지금 뒤에 잠깐 어순을 좀 볼까요? 자, 본사가요 Detroit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런 BPP 수동태는 항상 뒤에 목적어로 없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문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which는 조금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ose나 where이 이제 남겨져 있었는데 여러분 where이라는 관계부사도 사실 앞에 있는 장소명사를 좀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where도 whose도 뒤에는 완벽한 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앞에 사물을 꾸며주면서 뒤에 완벽한 절까지 오는 거 다 똑같죠? 여러분 whose와 where의 차이는요. 사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해석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행사에다가 을을 붙여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whose가 정답일 거고요. 이 선행사에다가 에서를 붙여서 해석이 잘 어울리면 where이 이제 정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이 회사는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근데 해석상 기업의 본사
동사가 여기에 위치해져 있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다? A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묻는 문제는요. 선행사 확인하고 뒤에 어순 확인하자. 그렇게 꼭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Part 5 마지막 10번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10번에서는 지금 다 please란 명령문 뒤에 동사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동사 어휘 묻는 문제를 풀 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무작정 막 해석으로만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의 어휘 문제는 약간 문법적인 특성을 접근하는 어휘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 어휘 문제 나왔을 때는요. 쌤은 사실 뭐를 좀 따줬으면 좋겠냐면은 해석하기 전에 자타 동사를 조금 먼저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자, 자동사란 건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 뒤에는 뭐 부사라던가 전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동사를 외우실 때는 사실 전치사 짝꿍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준수하다라는 뭐 comply라는 단어는 여러분 뒤에 뭐를 짝꿍으로 가져오죠? with 이렇게 짝꿍으로 같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준수하다 외우실 때는 comply with 이렇게 같이 외워두는 게 사실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타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 뒤에 어울리는 목적어도 여러분 짝단어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어휘 문제를 사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번 해석으로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너가 만약에 이 직책에 관심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빈칸을 해주세요 하고 나와 있잖아요. 뭔가 등록하다인가 지원하다인가 연락하다인가 뭐 느낌이 너무너무 비슷한데 그쵸? 자 우리 요거를 이렇게 구문 지어볼까요 여러분? 자 register이란 표현은 사실 자타동사가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에서는 register for 등록하다라는 자동사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ply란 단어도 여러분 사실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pply for, apply to 지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로는 어디에 적용하다, 뭐 바르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contact는 여러분 타동사로 연락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require A to do 이렇게 투부정사를 가져오는 동사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으로 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뒤에를 봤더니 이 이메일 주소가 이제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원하다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하다라고 할 때는 apply for to 이런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라는 정답 바로 몇 번이다? C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타동사 구분 짓는 거 꼭 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Part 6로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Part 6 문제 풀기 전에 조금 포인트들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Part 6도요. Part 5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 채우기죠. 그죠? 4개의 이제 빈칸이 나오고요. 문법 어휘를 넣는 문제가 3문제가 딱 나오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문장 삽입을 넣는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는 여러분 Part 5처럼 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절대 어휘와 문장 삽입은 여러분 Part 5처럼 푸시다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어휘 묻는 문제는요. 빈칸의 앞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고 푸는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맨 밑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나오던 얘는 항상 맨 마지막에 푸세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푸는 이유는요, 여러분 문장 삽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벗어나면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들어오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Part 6와 7은요, 여태까지 다 지문 유형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자, 이메일 지문 유형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메일이란 건 뭐가 중요하죠? 수요 발신자와 주제와 날짜 등을 무조건 체크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날짜 등을 우리 안 체크한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날짜를 이용한 시제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날짜 꼭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6월 19일 들어가 있었고요.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이고요. 보내는 사람은 뭐 Sally Sears 들어가 있지만 사람 이름은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놓는 습관을 조금 지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art 7에서도 사람 이름을 딱 질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S라고 저는 적극할게요. 그 다음에 주제는 뭐 Time Alexander이라고 이렇게 사람 명사가 이제 또 나와 있네요. 사람 이름이.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주게 됐대요. 그죠? 직원들에게. 뭐라고? 이 TA, 탐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떠날 거랍니다. 언제? 6월 29일부로 떠날 거래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의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즉 창업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난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탐이요. 5년 전에 이제 우리 회사에 조인을 했었다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문장삽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요거는 어떻게 한다? 넘기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런 연결어구는 조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결과적으로라는 들어갔다는 거는 뭔가 앞에는 그런 원인이 나오고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매에 증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수익성이 있는 회사가 되었대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조금 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어 놓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판매 증가도 있었고요. 수익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리더십 파예요. 이 회사가요. 우리 이런 뭐 과정들도요. 재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퀄리티 스탠다드 이런 기준들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쟁력 있는 전략들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만약에 part 7이었다면은 이런 것들을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다 키워드를 체크했었겠지만 사실 part 6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파악하면 되냐면은 이 사람이 조인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되게 플러스적이었었고 그다음에 이런 역할들을 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12번을 봤더니 여러분 ABCD가 지금 전치사와 접속사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part 5처럼 똑같이 보시면 되죠. 자, 요거는 해석부터가 아니라 뭐부터 본다? 그렇죠. 구조부터 본다. 자, 뒤에를 봤더니요. 주어 동사 딱 들어가 있었고요. 뒤에 또 봤더니 주어 동사가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무슨 사 역할? 접속사 역할이 또 필요해 보이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갔을 때 전치사에 누구 지워지지? A번 또 지워지고 또 누구 지워지지? C번 딱 지워졌죠. 자, B번, D번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now대 요거 많이 까먹더라고. 여러분 now는 지금이란 뜻이 있지만 now that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예요. because와 똑같은 뜻. 그래서 요 단어 까먹을까 봐 여러분 요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현장에서 하는 게 있어요. Now that because 어떻게? Now that because 접속사입니다. 그다음에 while도 여러분 접속사인데 얘는 사실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동안에 그치? 그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역접의 접사 뜻이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해석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변화의 절차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건 조금 분위기를 따지면 마이너스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요 그런 긍정적인 결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또 플러스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역접이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적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13번에서는 여러분 콤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접속부사가 지금 선택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접속부사 묻는 문제는요. 사실 파트 5에서 나오진 않지만 파트 6에서는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얘네들 해석을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얘네들 한번 해석을 좀 볼까요? 자, even so라는 표현은 그렇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이고요. 내가 또 현장에서 가르칠 때 이것도 까먹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접부사는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 그다음에 on the other hand nevertheless 얘네들도 다 역접의 접속 부사입니다. 즉 앞뒤 문맥이 조금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럼 빈칸 뒤에 문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분기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overtook, 여러분 overtake는 추월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추월을 했답니다. 수익성과 판매량에 있어서 처음으로 추월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어쨌든 플러스적인 내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시를 지금 넣어준 거죠.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었다? B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14번 문제도 이제 꼭 바로 들어갈게요. Tom deserve. 이 사람이 뭔가 받을만 하대요. 이런 공들을 인정받을만 하답니다. 근데 뭐에 대한 공? This 빈칸 딱 들어와 있었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this 뒤에는 명사 어휘를 넣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를 조금 따지면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슨 단어? 그렇죠. 플러스적인 단어를 찾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적인 단어들을 조금 지워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몇 번? 그렇죠. 실망이란 B번 지워주고 또
D번은 resignation. 이건 뭐 사임이란 뜻이니까 요것도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A번, C번 사실 남겨져 있었고요. 해석상 뭐가 어울리죠?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한 공을 인정받을 만합니다. 라는 표현에 A번이 정답이었었고요. 선생님 이거 뭐 판매량도 증가했으니까 C번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세일은 혼자 오면 사실 판매란 뜻이에요. 할인, 판매 이런 뜻이고 얘가 판매량이 되려면 무조건 복수명사 형태여야 돼요. 여러분 sales 이렇게 되면은 살짝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풀었고 이제 드디어 문장 삽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문장 삽입에서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상 벗어나는 것들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거 기억해 두시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A번 갈게요. He is a great entrepreneur. 여러분, entrepreneur이란 표현은 기업가거든요. 막 CEO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이 막 기업가다 이런 내용도 사실 없었었고 그다음에 뒤에 내용도 좀 어울리진 않죠. 여러분 통신혁명을 일으켰다 막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A번은 전체 맥락상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B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He has been laid off 딱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lay off가 무슨 뜻이에요? 해고하다죠. 그가 해고받았어요, 여러분? 해고됐어요? 아니지. 얘도 전체 맥락상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문맥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will be transferred to our new branch. 우리가 새로운 브랜치로 이 사람이 정근을 갈 거래요. 여러분 정근 간다는 내용이 아니라 스타트업 하러 이제 간다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C번도 전체 맥락상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요. D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가 아주 키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게 나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 바로 이렇게 D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지문이죠. Part 7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Part 7에서도 쌤은 오늘 이중 지문을 조금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중 지문 풀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중 지문을 어떻게 조금 접근할 것인가 그 접근법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중 지문은 말 그대로 지문이 몇 개? 그렇죠. 2개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이 한 세트당 이렇게 5개가 이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 사실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요. 답변이 1지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2번도 정답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번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2개를 봐야지만 풀 수 있는 연계 질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도 보고 2번도 보고 그래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5번은 연계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 2번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3, 4, 5번부터는 여러분 연계 질문이 2개 또는 이렇게 3개까지도 최대한 나올 수가 있고요. 무조건 1개는 연계 질문 나온다라는 그거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부터 볼까요? 지문부터 볼까요? 여러분 요거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약간 요런 거 아닐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토익 강사로서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요. 질문을 먼저 보시고 키워드를 찾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큰 맥락을 잡고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도요. 제일 첫 번째 지문을 먼저 보시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질문 선생님 어디까지 풀어요? 여러분 풀릴 수 있는 데까지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번까지 풀리면 2번까지 풀고 3번을 들어가는데 이거 안 풀린다 싶으면은 어디로 간다? 지문 2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남은 질문들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 지문 1번부터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당연히 유형은요. 한번 봤더니 이메일이 딱 2개 나온다는 얘기죠. 이메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 발신자, 날짜, 주제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봤더니요. 지금 보낸 사람은 customer service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를 안 읽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이메일 주소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이라던가 일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irway라는 거는 항공사죠. 항공사에서 보내는 글이구나. 자, 그다음에 D라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고요. 이 사람은 manufacturer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다음에 주제를 봤더니요. 새로운 항공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L 도시에서 가는 새로운 항공편. 그다음에 날짜는요. 8월 14일이죠. 날짜 꼭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도록 할까요? 봅시다.
자, 우리가 너에게 알려주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 우리 항공사가 아니나 다를까 항공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우리 항공사가요, 이제 곧 제공을 할 거래요. Direct flight, 직항이죠, 여러분. 자, 직항을 제공을 할 겁니다. 새로운 목적지로, 그쵸? 새로운 세계의 목적지로 직항을 제공할 거래요. 그 공항에서요. 자, 근데 언제를 시작으로요? 9월 4일을 시작으로요. 여러분, 날짜가 나온다면 날짜를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날짜는 좀 키워드로 체크를 좀 해두세요. 자, 9월 4일을 시작으로 이 항공사가요, 새로운 루트를 이제 이용할 거랍니다. 자, 근데 그 루트는요, 아래와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너가 클럽 멤버로서 너가 어떠한 자격이 있냐면은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be eligible for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하죠. 뭐 말 자격이 있다. 꼭 잡아두시고. 자, 우리가 할인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냐면은 10월 28일까지래요. 아, 그래서 10월 28일까지는 너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너가 예약을 할 때 말이지 기억을 해줘야 돼. 뭐를요? 포함하는 거를. 뭐를 멤버십 넘버 넣는 것도 너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갈게요. 자, 너가 이런 제한에 관한 정보를 조금 얻고 싶다면은, 즉 너가 이런 할인에 관한 정보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를 갔더니 지금 뭔가 공항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사실 87을 여러분 첫 질문을 정독을 하실 때 이런 공항 이름이 뭐다 이런 거에 너무나 이제 막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금 읽어봤자 질문 들어가면 이 공항 이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 이런 공항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만약 여기에 대한 세부 상세를 묻는다면은 그때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 이름이 있고요. Customer Service Department 하고 이제 딱 끝나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줘야겠죠. 자, 질문을 딱 봤더니 according to the first email.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지문의 순서를 좀 밟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메일에 따르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디를 봐야 돼요? 당연히 지문 1번에서 찾아줘야겠죠. 자, 첫 번째 그 이메일에 따르면 이 클럽 멤버들이요,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라고 권장받는가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까 웹사이트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웹사이트에서 뭐를 보라고, 그렇죠. 이런 할인에 관한 정보를 보라고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이었었다? 그렇죠. 이렇게 find it by discount 이렇게 C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여러분 87에서는 중요한 게 paraphrasing이잖아요. 우리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paraphrasing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paraphrasing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것도 여러분이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16번 in the second email. 여러분 딱 질문을 봤더니 second래요. 그쵸? 이거는 그러면 어디를? 그렇죠. 두 번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너가 그 두 번째 이메일에서는요, 이 suit라는 게 가장 가까운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part 7에서는 이런 동의어 문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동의어 문제는 사전적 의미를 찾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문맥상 어울리는 어휘를 찾는다. 그걸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 질문 넘어갔으니까 두 번째 이메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수 발신자와 날짜 주제 꼭 좀 확인해 주세요. 보내는 사람은 아까 받는 사람이었네요. D라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은 뭐 J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이메일 주소 받은 manufacturer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동료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오는 방문이고요. 날짜는 8월 18일입니다. 오케이, 볼게요. 아, 내가 말이지 있잖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야. 어디로 가는 계획? D 오피스로 가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대요. 아, D라는 도시로 가나 봐요. 자, 그 다음에 a coming workshop. 워크숍을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너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줘서 고맙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rescheduling. 재조정을 해줬었나 봐요. 이러한 세션을요, 재조정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to suit my schedule. 내 스케줄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 suit가 있었으니까 조금 체크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efore I book the flight. 내가 그 비행기를 예약하기 전에 내가 확실해야 되는 게 있어. 뭐를? 얼마나 내가 이 D도시에 머무를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Will be there for 7 days. 내가 7일이나 또 있어야 될까? Like the last time. 지난번처럼. 여러분 이런 지난번처럼이라는 거 나오죠.
쌤이 이제 문장을 하도 많이 보니까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가라는 걸 조금 알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처럼이라는 게 딱 나오면 조금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지난번처럼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한 번은 전에 방문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내가 7일 동안 있어야 될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죠 또. 아, 또한 너의 제안 너무너무 고맙다. 너 나 공항에 데리러 오기로 한 거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편리한 시간대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just discovered. 내가 발견을 했으니까 즉 알게 됐다라는 거죠. 뭐를 알게 됐냐면은 이 항공사가 여러분 이 항공사 뭐였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지문에 있었던 그 항공사였었죠. 할인 제공하는 항공사. 자, 이 항공사가요 새로운 어떤 직항을 이제 운영할 거래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내가 가야 할 그 D 도시로 가는 그 직항을 포함해서요. 자, 그 다음에 due to the convenient timing, 이런 어떤 편리한 시간 때문에요. I'm even eligible for discount. 내가 할인을 받을 자격이 또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할인이란 단어나 아니면 free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키워드 체크해 두세요. 아, 이 사람은 또 할인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나머지 이제 질문들을 좀 풀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6번에 우리 suit. 여러분 우리 아까 the suit my schedule. 내 스케줄이랑 맞추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바로 몇 번이다? fit 이란 표현에 바로 B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flatter 이란 표현은 뭔가 아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한번 가볼게요. What is indicated about? 여러분 indicated는 사실 맞는 걸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아, Mr. S 보낸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지난번 방문에 대해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요거 정답 혹시 찾아보셨나요? 우리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지난번처럼 저기 있었던 거죠. 아, 지난번처럼 내가 7일이나 머물러야 될까? 그게 paraphrasing이 됐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주 동안 머물러 있었구나 라는 표현에 B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번. 자, where will Mr. S most likely to Mr. L? 아,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여러분 지금 most likely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사실 가능성을 묻는 추론 문제거든요. 자, 추론 묻는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한 지문뿐만 아니라 두 지문을 또 같이 보는 문제로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러분 한 지문만 보고서는 어디서 만날지 절대 안 나와 있었죠. 그죠? 요거는 바로 뭐다? 연계 질문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항 이름은 사실 지문 1번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 2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내가 이 D 도시로 머무른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문 1번에서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아, D 도시의 공항은 그렇죠. Equano Airport라고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이다? 그럼요. 정답 바로 D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바로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언제 트레인 세션이 시작할 예정인가 하고 나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도요. 연계 질문이었었습니다. 우리 아까 지문 2번에 이런 내용 나와 있었죠. 아, 나는 심지어 할인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문 1번에서는 이 할인이 언제까지 제공이 된다? 그렇죠. 9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거 보니까 아, 요거는 9월 4일부터 10월 28일 그 안에 세션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5월 토익 시험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